그리고 양극재로 만들어가는 이 일괄적인 과정을 보게 되면 그쪽에서 상장된 건 에코프로 BM밖에 없을지라도 나머지 에코프로 쪽의 비상장질의 가치를 생각한다. 시장 가치로 환산해준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20조 원이 적정한 것일까? 물음에 대해서는 네, 안 비싸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또 2차전지 에코프로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에코프로 2차전지 댓글 쓸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마음껏 네, 마음껏 댓글 쓰겠습니다. 네네네. 자, 2차전지가 뭐 사실은 주도주고 쉬었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그죠? 네. 좀 여지가 좀 논란이 좀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국 업체가 이제 미국의 우회에서 뚫고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이 차트를 보더라도 큰 상승, 한번 조정, 약간 쌍봉을 만드는 이런 느낌에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2차전지도 지금 어떻습니까? 네, 기회만 되면 사야죠. 사야 됩니까? 네, 쌍봉이 아니라 삼봉인 것 같고. 삼봉 정도전. 예, 네. 3봉이건 4봉이건 5봉이건 네. 기회 나오면 계속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그런 생각은 듭니다. 보통 보면 거기다 장벽을 쳐놨습니다. 딱 시가총액 20조 못 넘어가게 장벽을 친 상황 쪽에서 거기서 들어오기만 하면은 에코프로가 그렇죠. 에코프로 기준으로 에코프로 네. 기준으로 그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다음 자리로 들어가고 싶은 시장의 욕구는 크지만 네.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인주적인 사건 때문에 계속 누르고 있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의 흐름을 따라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러운 시장 에너지는 가려고 합니다. 네. 근데 거기다 이제 자꾸 꺾는 어떤 모종의 변화가 나오는 게 흐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시장 자체적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자체적인 힘 관련된 쪽은 일단 넘어가면 안 돼라는 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위쪽으로 그렇죠. 잡고 있는 거고 시장은. 그렇죠. 그러면 속도 조절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계속 또 뭐 어느 정도 조정 나왔다가는 네. 또 시도는 계속 들어올 수 있겠다고 하는 종목은 게 계속 가려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펀드멘탈상이나 네. 변화된 건 없다라고 보는 게 2차전지 지금 흐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에코프로 얘기를 제목이 에코프로니까 에코프로 얘기를 관심도 많으시니까 에코프로 얘기를 하고 네. 시간이 또 되면 다른 종목 얘기를 하죠. 에코프로는 네. 일단 몇 가지 그 뭐 산업 업황 이런 걸 좀 떠나서 몇 가지 노이즈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어쨌든 이동치 회장의 구속. 그렇죠. 네. 네. 그거는 별 영향 없다. 전 대표고요. 네. 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미리 다 암시를 했지 않습니까? 무슨 예. 얘기냐면은 CEO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약간 지주사 쪽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때 아무래도 어떤 직접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전문 경영 체제로 바꾼 다음에 어떤 변화를 노리다 보니까 그건 네. 어떤 뭐 잘못했죠 그거는 도의적인 책임이나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과정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일단 아니지 않나 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시장은 그죠? 하지도 않고요. 잊어버렸습니다. 네. 네. 전문 경영인 체제를 세워놨기 때문에요. 네.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 상장 네. 건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호재겠죠. 그것도 약간 좀 경영진의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 좀 IPO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도 살짝 있었어요. 근데 지금 기조상에서 그걸로 심각한 문제 때문에 IPO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거보다는 지금은 일단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그 자회사 상장으로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대기를 하면서 네. 연말에 상장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변화는 일단 그 에코프로의 가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거. 쉽게 말씀드리면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다라고 네.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걸 통해서 계속 나머지 회사들에 대한 가치의 재부각들이 나오는 과정 쪽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 같습니다. 에코프로는 지주사입니다. 지주사인데 그렇죠. 네. 예, 지주사가 지금 과거에는 지주사 하게 되면은 약간 저희가 좀 가치를 덜 봤었죠. 왜냐하면 더블 카운팅도 되고 있고 네. 아니 밑에 자회사 다 상장돼 있는데 지주사 또 상장돼 있으면 그거 무슨 의미겠느냐. 그래서 애써 뭐 PR 3배 가도 저희가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즉 에코프로 BM이 지분의 뭐 한 절반 정도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준다. 오케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인 요인이 있는 반면에 할증 요인도 있죠. 할증 요인이라는 거는 에코프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수직 계열이라는 상황들. 그러니까 즉
에코프로 CNG를 통해서 폐배터리 재활용을 하기 들어오고 거기서부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쪽에서 수산리튬 가공돼서 에코프롬을 BM을 가서 결국은 양극재로 만들어가는 이 일괄적인 과정을 보게 되면 그쪽에서 상장된 건 에코프로 BM밖에 없을지라도 나머지 에코프로 쪽의 비상장질의 가치를 생각한다. 시장 가치로 환산해준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20조 원이 적정한 것일까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안 비싸다. 댓글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 비싸다. 네, 안 비싸다. 네. 네. 에코프로 아직 밸류가 남아 있다. 네. 네, 그렇게 네. 뭐 제가 혹시 너무 훅 가게 되면 좀 제어 좀 해주십시오. 네, 네, 네. 그 다음에 MSCI 지수 편입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편입이 안 됐고요. 불발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이건 영향력이 MSCI보다는 떨어질 걸로 보이고 그죠. 그래서 네. 결국 이제 MSCI의 다시 편입 가능성 8월 상당히 높습니다. 네, 상당히 높다. 네, 두 번째 상당히 높다고 보신다. 네. 네. 직접 다시는 거죠 댓글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오는 현상은 FTSA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추정 자금에 대해서 얼만큼 산정할지 모른다. 뭐 네. 할 때는 뭐 4, 5천억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확인이 안 되는 만큼. 하지만 MSCI는 좀 다르겠죠. 대표 지수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자금은 더 직접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에코프로가 올라가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쪽은 공매도친 쪽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의 장벽들이 자꾸 20조대를 못 넘어가게 만드는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 아마 다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정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또 추가적인 지수 편입에 따라서 레벨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거를 안고 계속 여러 가지 어떤 속도 조절에 대한 분위기를 거기서 만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똑같이 뭐 저희가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뭐 똑같이 또 가격 메리트가 들어온다. 뭐 대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에코프로와 관련된 걸 생각해. 제가 뭐 지금 얘기한 것 말고 또 에코프로 관련해서 체크할 사항이 또 있나요? 특별히 뭐 중요한 얘기 다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한국의 입장 쪽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지금은 이제 북미 중심으로 한국의 2차 전지 산업들은 딱 그와 함께 성장할 준비가 다 돼 있다. 네. 그래서 그만큼 계속 투자하고 있고 설비 투자를 하는 과정 쪽에서 딱 갖춘 쪽은 지금 NCM 계열 쪽으로 갖추고 있는데 자꾸 이제 또 중국 쪽에서 들어온 거는 그만큼 우리 산업을 우리가 먼저 개화했어. 우리가 지금 이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력 높아. 그러니까 이거 갖다 쓰세요라고 나오곤 싶지만 딱 장벽이 쳐져 있는 상황 쪽에서 자꾸 중국이 넘어왔을 때 그 어떤 약간 프리미엄이면 프리미엄이겠죠. 이쪽을 훼손시키는 지수가 계속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그걸 용인하겠느냐라는 어떤 그 상황 쪽에서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 프리미엄이 깎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저희보다 늦습니다. 저희가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공장들이 지금 결정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먼저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그거 시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봤을 때는 중국은 아직까지 그 상황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프리미엄 훼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다가 또 하나 지금 그러면 벌어진 일이죠. 지금 계속 공장 짓고 증설하고 있는 과정 쪽에서 그게 뭐 천재지변의 사태로 공장을 못 짓는다든가 아니면은 미국이 아예 그냥 변심해서 한국 나가 우리 그냥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요? 그러면 중국의 전기차는 어떻게 큽니까? 뭐 사람들이 발로 밀 수도 없는 거고 친환경인데요. 끌고 가면 친환경. 네,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 나올 수 있는 스케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한 여전히 지금의 펀드멘탈을 바꿀 요인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업체 고시안, 네, 중국어로 뭐라 그러더라? 고시안, 네, 어쨌든 그게 지금 2차 전지에 가고 있는 쪽에 적어도 지금까지 팩트를 보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업체들의 독주를 구조적으로 훼손시키는 요인은 아니다 아직.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바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한때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며칠 전에 나온 뉴스로는 지금 중국 업체 쪽에서 CATL이 네. 우리 기술이 이만큼 많이 올라왔어요. 라고 해서 10분 충전하게 되면 80%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개발해서 올해 연내로 네. 1000km 가는 자동차 7인 배터리라고 또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 관련돼서 그러면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때문에 뭐 얘기는 더 이상 안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라고 봤을 때
현실성이 있을까요, 박사님? 네, 그건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네. 보기에는 네. 그런 가능성보다 없겠죠. 네, 일단 그리고 일단 약간 그런 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화가 LFP의 한계를 본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거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또 시장에서는 약간 국내 업체들의 위축 요인으로 다 왔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심리적인 위축 정도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얘기를 마무리를 좀 하면요. 네. 어쨌든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좀 부닥치면서 어려움은 있지만, 네. 네, 뭐 방향성을 위로 본다, 그죠? 조정받으면 네. 조정시마다 모아도 괜찮겠다. 지금 네. 시총이 17조 7천억이니까 대략 18조 잡고, 그죠? 네. 한 20조 이상 갈 수 있다. 네. 그럼 이제 밸류를 어떻게 어쨌든 간에 투자자는 밸류를 좀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 그렇습니다. 성장률과 PR이 어렵다면, 그죠? 네. 뭐 PE주로 잡든, 그죠? 네. 뭐 잡든 뭘 좀 잡아야 되잖아요. 시총으로 잡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밸류를 좀 산정하면 어떻습니까? 네. 네, 일단 많이 바라보시는 게 PEG 개념도 바라보고 있고 네. 거기서 이제 매출 성장 속도와 함께 계산하는 쪽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네. 복잡한 거 안 보고 그만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주회사라는 그 디스카운트 네.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네.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작년에 6천억대 올해 한 9,500억대 1조 가까이 나올 네. 거고요. 지금 이 속도로 증설 속도와 함께 그대로 가게 되면은 2025년 2년 뒤입니다. 2조를 영업이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이익은 좀 떨어지겠지만 2조 영업이익을 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까 한 80만 원대 근처 정고점대가 시총이 20조대입니다. P5R 기준으로 2년 뒤에 밸류를 끌어왔을 때 10배입니다. 비싼가요? 이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안에 들어가는 자회사들의 가치가 이제 새로 상장되거나 산정됐을 때 어떤 변화가 이끌어갈지는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실적 밸류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 상태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또 뭐 2030년 끌어오는 게 아니라 단순히 2년 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스케줄이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다라고 생각됩니다. P5R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죠? 그렇습니다. PER이 아니라,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P5R. 네. 에코프로 제일 궁금해하시니까 봤고요. 네. 네, 욕 많이 들었습니다. 올려주시면 다. 어유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하셨어요. 감사해요. 좋게 보시네요. 네. 일단 20조까지 가보죠. 감사해요. 김민수 대표님. 역시 레몬 리서치. 근데 넌 누구냐? 뭐 이런 거. 예. 제가 열심히 달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얘기는 그 정도 하면 돼요. 나머지 그러면 네. 그 사실은 사실 에코프로는 지주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2차 전지를 대표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네. 셀업체가 있고 사실 소재업체가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셀은 뭐 LG 엔솔이나 이런 쪽은 뭐 삼성 SDI나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그죠? 네. 네. SK 이노베이션을 좀 재평가하려는, 그죠? 그렇습니다. 작업들이 좀 있어요. 셀 잠깐 얘기하고 소재 얘기하죠. 셀은 어떻습니까? 네, 셀업체들은 요즘에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SK이노베이션에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변화 요인들, 그러니까 즉 이런 쪽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유사 이미지가 좀 가장 크죠. 네. 그 중에서 나머지 플러스 알파, SK온을 얼만큼 가치를 쳐주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인데 SK온의 가장 지금까지 발목을 잡았던 요인은 수율이었습니다. 수율이죠. 예. 네, 해봐야 10개 만드는데 5개밖에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5개 폐기 처분하게 되면 그게 실적이 나오겠습니까? 흑자가 안 나오겠죠. 근데 그게 이번에 한 7, 80%대까지 넘어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속도가 붙는다라는 차원에서의 성과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삼성 SDI도 그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먼저 얘기했지만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배터리 사업부 2차 전지용 배터리 사업부가 흑자 전환 전기차용이죠. 예, 이게 흑자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재밸류가 탄생하기 그렇죠.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온의 흑자 전환이 언제나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3분기 얘기도 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가서 이제 뚜껑 열어보고 확인된 만큼 그때 나오는 추세 보고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빠르면 2분기도 얘기합니다만 4분기 쪽, 그러니까 합산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한 3, 4분기쯤, 그죠? 네네네.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흑자는 저희가 원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거 있죠. 뭐 AMPC 적용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뭐 한 해 올해 보니까 5,600억인가 또 플러스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해서 분기별로 나눠서 네. 이게 흑자 돋아냈다. 이거보다는 자체적인 흑자를 더 원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게 확인되는 게 더 앞으로 체크해야 될 요인 같습니다.
소재는 꽤 광범위합니다. 네. 보통 뭐 요즘은 뭐 리튬 관련주, 네. 그다음에 전구체, 전고체, 전고체 배터리. 네. 네. 전고체 배터리 또 이 사전 물질인 전구체, 네. 그렇죠? 네, 뭐 많아요. 소재 쪽에서는 뭘 좀 눈여겨보세요, 특별히. 네, 일단 요즘 전고체 배터리라고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네. 네. 거의 뭐 상장하고 그러게요. 아이고 배 아파. 네. 이게 3만 얼마 때 하고 따상 들어가면서부터 여기까지 왔으면은 오늘 거래 재개나고 꽤 흔들었네요, 그죠? 예. 네. 그래도 4% 네, 올랐네요. 네.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마 이거에 대한 일련의 사태를 봤었을 때 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크구나라고 하지만 물론 국내 업체들도 다 준비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스케줄이 빠르고 돈을 엄청 쏟아부으면서 K 배터리를 넘어가 보겠다고 하는 쪽이 도요타입니다. 2027년 양산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냥 한다고 해서 목표는 있지만 여러 가지 또 단계별로 어려운 게 많겠죠.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4년 뒤 벌어질 일인데 지금 주가가 당장 내일 지금 양산돼서 막 생산하는 것처럼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는 조금 좀 기대감이 많이 붙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안 좋다는 거예요? 네. 네. 지금 그냥 파시죠. 네. 정리하시고 이게 보니까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오르는 거죠. 분할하다 보니까 물량이 없어요, 매물이. 그런 쪽에서 막 매수세가 갖다 붙이는 것 때문에 좀 더 탄력 붙이는 게 높았지. 아니 잘 가고 어쨌든 간에 네. 과하죠. 근데 잘 가고 있는 거 하시면 욕 먹고요. 아니 이 소재주 가운데 관심 있는 걸 말씀해 아, 예. 달라니까요.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네.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현실로 돌아가서 일단 지금 내년부터 벌어질 일 중에 하나가 2024년도부터는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적용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쪽에 대한 재조명이 계속 필요하지 않나 하는 쪽에서 대주전자 재료. 대주전자 재료. 네. 이쪽도 이제 또 계속 레벨업을 하다가 어제 이차전지 쪽이 최근 들어서 이차전지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레벨 다운이 됐는데 네. 그래도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높아가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스케줄이 맞는 만큼 변화는 좀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이런 쪽이나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쪽 중에 한 종목이 이녹스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자회사 TRS가 있는데 예. 이녹스 에코엠인가로 바뀌었습니다. 에코가 들어갔어요. 회사 이름이 에코입니다. 네, 그러면 이름 잘한 거죠. 네, 근데 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2차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원소재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럼 이쪽도 성과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이게 실리콘 응급제가 커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 겉을 감싸서 더 이상 부풀지 않게 만드는 쪽이 하나가 CNT 도전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예전부터 많이 얘기 나왔던 종목이 나노 신소재인데 네. 근데 이제 이 회사에 대한 밸류를 생각해 보게 되면 좀 많이 좀 커 있는 게 현실이겠죠. 그와 함께 같이 본다라고 되면 제이오라는 종목을 또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쪽에서 물론 둘 다 비쌉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원래 플랜트 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ECP라고 하는 쪽을 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새로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CNT 도전제가 들어왔는데 그래도 커지는 쪽에 대해서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오히려 네. 좀 기대감이 더 있겠다 생각됩니다. SK 하이닉스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운명은 좋은 운명입니다. 저는 네. 네. 반도체 쪽이 요즘에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빨리 올라와서 8호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오히려 지금 빨리 올라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짝 조정받으면 살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을 거고 어떻게 제가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가 한 12만 원대 근처 와 있는데 네. 박사님 저 이거 사겠습니다. 네. 라고 하시면 박사님 사죠. 네. 네 돈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네, 이런 분위기십니까? 분할 매수. 아 분할 분할 매수. 그 중요한 걸 까먹었네요. 네, 네. 예. 그러면 지금 분할 매수를 하는데 계속 올라가게 되면 12만 원, 12만 5천 원, 13만 원에 이렇게 분할 매수해도 되는 겁니까? 그냥 13만 원쯤 되면 팔아줘야지. 아이고 예 예. 아 나 10% 먹었어 이러면서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반도체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는 첫 번째 사이클이죠. 네. 네, 사이클이니까 불황 때 사서 호황 때 판다라고 하는 기조가 봤을 때 먼저 당겨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한 축으로 차지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반도체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성장이라는 얘기는 AI가 끌고 가는 여러 가지 변화가 시장에서
닥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그거의 한쪽인 저희가 처음에는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애써 무시를 한 측면들이 있는데 네. HBM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AI가 커지면서 AI 같은 경우는 딱 그거지 않습니까? 칩이 들어갑니다. 칩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 용도에 맞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GPU 하나로 쓰고 있지만 앞으로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뭐 NPU도 엔비디아에서 개발하고 있다. 신경망 쪽이겠죠. 네. 뉴로시스 프로세싱 유닛이다 보니까 그쪽도 나올 거고 DPU라는 개념도 나옵니다.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 그러니까 데이터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CPU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칩만 있으면 뭐합니까? 저희가 연산만 하는데 연산을 기억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기억했다가 바로 자료를 다시 확보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나오게 되면 이게 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과거처럼 메모리 반도체 너 PC 못 쓰니? 그래서 나 8기가 써. 그러면 그래 4기가 2개 붙이자. 아니면 8기가 하나 붙자. 이게 아닙니다. 메모리 자체가 들어가도 이게 단수가 쫙 하고 올려버려서 그를 하이 밴드위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고용량의 반도체를 더 쓸 수밖에 없고 그걸 네. 또 주변으로 딱 쌓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 패키징화돼서 들어가기 시작할 때는 더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는 패키징화 된다고 그러면 말 자체가 패키징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는 저희가 이제 사이클로만 아까 말씀드려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저희가 일상적으로는 반도체 저점이다 보니까 이거 사야지 전공정을 많이 봤습니다. 전공정 쪽은 그래서 그러면 저희 지금 선단 공정 나오고 미세화 공정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 그랬었을 때 그러면 더 미세화되다 보니까 그를 잘 애칭하고 EUV하고 거기 세정하고 이런 쪽에서 하는 쪽 EUV는 SNS 텍이나 거기 들어가는 전자현미경 하던 업체 파크 시스템스 이런 쪽이 네. 부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쪽에서 나오는 것 중에 또 세정 쪽에 코미코 이런 것도 막 부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특별한 어떤 부각받는 거 외에는 전공정 쪽을 그렇게 지금 많이 안 쳐주는 분위기죠. 근데 오히려 지금은 후공정이 됐습니다. 후공정 업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마 앞으로 대세일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후공정 쪽이 지금 왜 중요했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AI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HBM을 같이 패키징화 시켜서 들어가는 게 가장 대세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저희가 봤던 이게 패키징화 되니까 이게 끝이다가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한 단계 레벨업된 그러니까 즉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지금 부각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TSMC에서 쓰는 공법은 COWOS라고 해서 코어스라고 하는데 칩 온 웨이퍼 온 실리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과거에는 어떤 PCB가 결합돼서 절연체가 있고 거기다 이렇게 쭉 쌓는 형태가 갔는데 이게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다른 물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예 메모리를 하나게 딱 뚫어서 묶기 시작하는 TVS 공법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TSV 공법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 관련된 쪽이 한미반도체부터 거기 들어가는 또 세정하는 장비 쪽에 제우스 거기다 또 프로텍 이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또 하게 되면 예전처럼 패키징을 하는데 그냥 딱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예전에 납땜하시죠. 솔더볼이라고 합니다. 그게 또 미세화돼서 거기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마이크로 솔더볼이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 나오게 되면 그런 회사들 또 부각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코세스 거기다가 또 덕선하이 메탈 이런 거 부각받기 시작하고 게다가 또 공정 자체가 이게 지금 아까 TSV 공정도 있겠지만 디스컴이라는 공정, 리플라워라는 공정 이게 다 같이 합쳐지면서 하나의 중요한 변화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변혁이 되겠다. 그래서 PSK 홀딩스 이런 것들 또 요즘에 부각 많이 받고 있죠. 이런 것을 봤었을 때는 패키징 자체가 변하면서 나오는 어떤 또 다른 흐름이 나온다라고 봤고 또 삼성은 좀 다릅니다. HQ라고 그래서 약간 칩 주위에 메모리를 쌓기 시작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약간 집중되는 모습이 있는데 거기서도 또 변화가 되는 게 FCBGA 그동안 또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던 저희 기판 업체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새로운 패키징이 나온다라고 해서 또 성과를 받는 거죠. 대덕전자, 심텍 이런 것들이 또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 끝입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했는데 하이닉스 얘기 안 하시고 후공정 업체만 쫙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하이닉스는 상승 여력이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하이닉스는 기본입니다. 하이닉스는 사랑입니다. 네. 그거는 기본으로 두고 그럼 그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하이닉스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지난 고점이 21년 3월 달에 삼성전자 9만 전자 나왔을 때 15만 500원이었습니다. 지금 12만 원입니다. 다 왔으니까 팔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직전 고점이 13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까이 오게 되면 팔까요, 박사님? 네.
일단 한번 팔아주고. 일단 한번 바로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다시 뚫고 가면 사고. 레벨업 되면 그때 가지야 그러면서 또 사고. 그래서 그렇죠. 단기적으로 사실 좀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거의 30% 이상 올라온 상황 쪽에서 아마 이제 다음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저점에서 한 40-50% 올라왔다. 그러면 당연히 목에 차죠 일단은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현상은 보시되 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그런 시그널들,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벗어났다는 시그널들이 이제 그때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 나오기 시작하고 또 AI가 이제 서브용 쪽으로도 지금 매년 50% 성장한다고 하셨습니까? 네. 올해 50% 내년에 32%인가 성장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그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점유율 자체가 그러니까 종 매출액에서 AI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럼 그거에 따른 효과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재조명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네, 그럴 때까지는 지켜보시되 네, 일단 밀리면 분할로 네. 잘 이상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제 그래서 얘기를 처음에 안 하시고 후공정업체 여기 SK 하이닉스 얘기를 딱 하시면 이제 제가 그 다음 질문으로 그럼 이제 소부장들은 어떻게 해봐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앞에 쫙 더 하셔가지고 지금 잊어먹을까 봐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소부장들이 확실히 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이 다른 거죠. 반도체 좋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죠. 네. 네. 기관들도 기본적으로 사야 되는 거지만 네. 개인 투자자들 투자를 좀 소위 해보신 분들은 뭐 굳이 삼성전자 가서 보초 안 쓴다 그죠. 소부장 단을 이제 사는 거니까요. 네. 그 가운데서는 이제 후공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셔서 그죠. 네. 쭉 업체들 얘기를 쫙 다 해주셔서 더 이상 물어볼 게 없고 그 얘기 나온 길에 심택이 강하게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기판 업체들은 사실은 저 이스페타시스도 기판 업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네. 기판 쪽으로 얘기를 그러면 조금 더 해주세요. 네. 네, 이스페타시스는 일단 MLB라고 하는 쪽에서 네. 이제 장벽이 쳐진 게 그동안 이쪽도 여러 가지 중국 회사들이 거의 다 했습니다. 근데 중국 회사네 배제 하다 보니까 거기 수혜를 받은 측면들이 높고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이 회사가 뭐 영업이익이 높은 편이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몰리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나면서 나오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커졌고 그게 이제 작년부터 나왔던 효과죠. 네. 우리 회사 이렇게 싼데 이렇게 좀 봐주세요라고 했던 게 전혀 안 먹히다가 이번에 나오기 시작한 게 그 AI 쪽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쪽에 나오는 이 MLB가 범용이긴 하지만 쓰이기 시작한다는 쪽에서 네. 변화가 나오면서 주가에 재조명이 나왔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 회사가 할 때는 이스페타시스는 어쨌든 뭐 엔비디아 효과를 좀 등에 업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초기에는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만큼 커질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재조명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원래 지금 실적 동향이 작년에 영업이익 1,100억으로 깜짝 성장을 했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시총 1조 정도 봐도 되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여기 9,000원대 왔다 갔다 할 때는 지금이야 현재 시총이 1조 1,000억이 왔지만 그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약간 4천억대 3천억대에서 왔다 갔다 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싼데라고 부각을 못 받았다가 이 AI를 통해서 확 바뀐 거죠.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업황이 제대로 돌지 않다 보니까 작년을 연장하는 정도 쪽에서 폭발적인 성장은 없는데 기다리게 되면은 내년 20% 내후년 또 20%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계속 밸류를 약간 좀 당겨오는 측면들이 높죠. 그래서 과거에 보여줬던 밸류 대비해서 그리고 또 특히 가장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되면은 PBR이 4배까지 올라왔죠 지금요. 이런 것도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조명을 받아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부담이 가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심텍이나 대덕전자가 더 싸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네. 여타 PCB 업체들이 강하게 올라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한때는 그랬습니다. 이 대덕전자나 심텍이 거의 목숨 걸고 투자했지 않습니까? 네. 회사에 가용자원 다 들어가서 투자해서 FCBGA 쪽으로 바꿔놨는데 딱 바꿔놓자마자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반도체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때 또 불황이 다 될 줄 알았는데 벌써 불황이 찾아오다 보니까 타격이 컸던 거죠. 그런 쪽에서 봤는데 이제 또 불황 때문에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AI 반도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패키징에 대한 변화, 기판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호기를 맞는 거죠. 이게 지금의 현실이고 근데 심텍은 약간 메모리용 쪽으로 좀 더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둘 중에 뭘 사면 좋을까요? 심텍, 대덕전자 박사님. 잠깐만요. 딱 하나만 찍어주십시오. 볼게요. 자, 네. 심텍 네. 그리고 대덕전자.
뭐 에코텍 이런 거 없을까요? 둘 다 뭐 많이 올랐네요, 그죠? 네. 네. 반반씩 사죠, 뭐. 이야, 현인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둘 다 부담스럽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모른 척하고 대답하는 거야. 네. 심택보다는 심택이 그래도 이제 대량걸 한번 그죠? 맞습니다. 대량걸 한번 딱 세운 그 초기이기 때문에 그죠? 네. 예, 보면 나 보이네요, 그죠? 대덕전자도 이미 올랐어요. 오르면서 사실 거래대로 한번 빵빵 터트렸고 그죠? 네. 사실 올라온 점에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거고 심택은 이제 대량 거래가 빵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키면서 조정받으면 네. 좋아 보이네요. 예. 역시 이제 대가의 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분식집 라면을 끓입니다. 분식집 주인이 이제 라면을 원래 분식집 주인 원래 주인이 끓이는 거구나. 네. 네. 또 하나 코리아 서킷가 있죠. 네, 그렇죠. 약간 또 후발주자의 느낌이긴 하지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네. 이쪽도 아마 통신력 쪽이라고 해서 약간 저평가를 받긴 하지만 네.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또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TLB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 회사는 지금 5G 죄송합니다. 네. DDR5 쪽으로 5G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예, DDR5 쪽으로 특화됐다라고 해서 지금 최근에 또 부각받고 있는데 네. 이것도 DDR5에 연결돼서 나오는 거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코리아 타이거 일렉이 있습니다. 막 나가네요 오늘요. 네. 타이거 일렉이라는 회사는 이 회사는 후공정 테스트 쪽에 들어가는 PCB 전문입니다. 이것도 전문이기 때문에 아마 변화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쪽에서 네.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하이닉스부터 했는데요. 네, 하이닉스는 별로 안 하셔갖고 물어봤고 그 다음에 소부장 쪽을 후공정으로 해서 쫙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시간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네. PCB 얘기를 했고요. 시간을 좀 더 메워야 되기 때문에 네. IT 쪽에 사실은 LG노텍 같은 경우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LG노텍이나 물론 뭐 애플 모멘텀이 좀 있었겠습니다만 BH도 그렇고 LG노텍이나 삼성전기나 네. 좀 결은 다릅니다만 뭐 LG전자나 네. 이런 그 IT의 대장주들 얘기만 좀 마무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LG노텍 같은 경우는 아마 2분기도 실적이 별로일 겁니다. 네. 근데 워낙 지금 비수기 때 나오는 실적의 변화라고 보게 되면 하반기에 또 집중되겠죠. 그걸 이제 서서히 움직이다 보니까 애플 또 아이폰은 홀수가 더 잘 팔리면서요. 네. 또 변화가 더 많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번에 비전 프로를 통해서 성과를 낸다. 그러면 그쪽에 하나의 또 죽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아직까지는 비싸서 못 사지만 조만간 가성비 낮춘 모델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게 나오기 시작했을 때 변화를 생각한다 그러면 또 하나의 흐름이 갈 수 있겠죠. 또 두 번째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카메라 모듈 얘기보다는 MLCC만 보겠죠. 네. 전장용 쪽에서 MLCC 얼마나 살아나냐 그러면 요구와 LG전자와 거의 결이 같아질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네. 지금 가전회사로 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가전회사가 아니라 전장 쪽으로 이제. 전장 쪽이죠. 그러면 두 개가 같이 전장 쪽이 살아난다. 그럼 MLCC도 같이 들어가서 올라간다. 그래서 두 가지의 결로 같이 보고 대가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개인적으로는 LG전자와 MLCC가 연결되는 회사는 삼화 콘덴서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을 더 보시면서 대가는 게 맞지 않나. 그쪽에서 LG전자 움직이고 삼화 콘덴서 보고 뭐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반도체는 뭐 워낙 그 업황 자체가 이제 미리 돌아서는 거를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고요. 네, 챗GPT 인공지능 모멘텀이 이제 붙은 거고요. 네, IT 가전은 또 이제 말씀하신 그 전장 쪽 모멘텀이 붙어서 뭐 키워드를 잡고 가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키워드를 갖고 반도체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IT 대표주 얘기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뭐 미국도 보면 빅텍들이 그죠? 네.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우리도 뭐 자동차, 2차 전지, 자동차란다. 저도 헷갈리네요. 반도체, 네. 반도체, 네. 2차 전지, 네. 약간 성장주 쪽이 이어가는데 경기 민감주들도 그죠? 네. 우리도 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순환하면서 갑니다. 네. 조선이 제일 먼저 갖고 오죠. 그렇습니다. 철강, 네. 화학, 해운 뭐 이렇게 많이 가서요. 네. 경기 민감주 가운데 어느 섹터를 볼 것인가? 1번 조선. 네. 네. 조선이잖아 우리는 이 조선의 조선이죠. 네네. 네. 근데 원래 그 전에 나와서 볼 게 전력기기 같습니다. 네. 전력기기가 먼저 근데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1-1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1번은 지금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 조선이 제일 맞지 조선. 않나.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또 건설기계 네. 이쪽으로 보시면서 하나의 축을 맞춰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주도 근데 꽤 올랐어요 지금.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조선주가 조금 조정받으면 이제 조선은 어쨌든 실적이 이제 흑자로 돌아서니까요, 그죠? 네. 조정받으면 좀 사볼 만한데 조정 없어요. 뭐 한국조선해양 이런 거 보세요, 그죠? 보면 뭐 조정이 없어요. 조정 네. 없이 계속 가서 네. 물론 미포 같은 게 좀 못 쫓아갔어서 후발 발동에 걸렸는데 네. 보면 사이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네. 그러면 지금 대표적으로 조선사 하게 되면 그래도 1등 조선사 네. 현대중공업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또 조선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거 뭐 이래? 뭐 이러면서 얘기 나왔었을 때가 저점이 91,500원. 그러니까 그냥 한 10만 원대 보고 12만 5천 원대니까 20% 올랐습니다. 네. 아유 20%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월봉을 보시게 되면 네. 아직은 분할하고 나서 과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지금요. 아직 밑에서 이제 슥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쪽이고 또 말씀하셨던 HD 현대조선 한국조선해양 네 이거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인데요. 주봉으로요? 네, 지금 월봉입니다. 월봉. 네 월봉을 보게 되면 예. 아직 과거에 한때 부각 많이 받았던 게 뭐 15만 원대에서 거기고 그러니까 네. 과거 사이클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수주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들어왔던 첫 사이클이 15만 원대입니다. 그랬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고 그리고 또 다시 움직이게 되면 지금 10만 원대니까 아직 뭐 15만 원대 직전 고점대 17만 원대 여기까지는 남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에 대한 변화를 보시되 근데 이게 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약간 중간 지주사 역할입니다. 그렇죠. 네, 또 HD 현대, 한국조선해양 그 밑으로 또 현대중공업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 회사를 접근하느냐 중간에 중간 지주사를 접근하느냐 차이는 있겠고 네. 게다가 또 최근에 가장 또 모둠적이었다고 하는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예. 한때 고생을 좀 많이 했었죠. 수주가 왜 없지?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는 쭉 한번 한때는 또 대명사로 조선주의 대명사로 그렇죠. 가다가 쭉 하고 밀렸죠.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이죠. 미포조선이. 그렇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았던 종목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한때 지금 제일 먼저 2020년도 21년 사이클에 가장 셌었다가 그게 또 쭉 빠지다 보니까 이건 또 뭐야라고 했지만 이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쪽은 제가 얘기하는 PC선이라고 하는데 석유화학 제품과 관련된 쪽에서 한동안 유가가 좀 정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나오지 않다가 지금 이제 설비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를 봤을 때는 예. 현대 미포조선의 다음 수준은 이쪽으로 계속 들어온다라는 쪽이 나오면서 들어왔는데 가장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이름이 바뀐 한화오션이죠. 예. 네,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대우조선해양 대조해. 이름, 네, 대조해요? 대조해.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한오 바뀌었습니다. 예. 한우. 네. 네. 네, 계속 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한화 쪽으로 들어가면서 뭐 시너지를 낳는다 뭐 여기에 나오지만 일단은 제3자 유상증자 배정으로 들어오는 게 다음 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6월 한 셋째 주 정도 있다 보니까 네, 물량 좀 오버행 이슈가 있군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한화 쪽으로 받은 거니까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주가 희석 과정은 나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많이 나야 앞으로 그에 따른 밸류를 더 산정을 해줄 텐데 중요한 거는 한화오션의 독은 좀 비어 있습니다. 이제 한 10년 동안 현대 가질래? 아니야. 뭐 또 뭐 포스코가 가냐? 아니야. 이러고 하다가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을 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상대적으로 독이 비어 있는데 신조선까지는 가장 올라와 있죠. 지금 공격적인 영업을 해서 독을 채운다. 가장 실적에 대한 변화가 빠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샘성 중공업은 네. 이거는 또 지금 가장 또 삼성중공업을 볼 때 좀 예전에 사고 친 게 많아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저가 수주했던 것과 드릴쉽이라고 하는 또 해양 플랜트 쪽에서 건조를 하는 과정인데 중간에서 배 못 가져가겠어요. 계약금 포기하고 그냥 가버린. 그러니까 그대로 안고 있었던 쪽이죠. 이게 갖고 있던 세척들이 하나씩 풀어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클린하게 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개별적인 요인들은 다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조선업들이 기존에 나왔던 수주가 좋아서 일단 턴어라운드 할 거야라고 하는 턴어라운드 과정이 후판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수익성이 안 났던 부분들이죠. 근데 후판 가격들이 떨어지고 기타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들 떨어지고 하나의 또 문제였던 인건 인력 조달이 또 안 됐던 부분들이 네. 풀리기 시작하면서 리오프닝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해외 쪽 인력도 받기 시작하고 이런 과정이 나오면서 좀 성과가 날 수 있겠다라는 쪽이 지금 하나의 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조선업종 경기 관련주 가운데 경기 민감주 가운데 조선업종을 1차적으로 봐야 된다. 네. 많이 올랐잖아요. 이랬더니만 월봉을 보라. 네. 일봉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네. 큰 그림으로. 네. 큰 그림으로 월봉 선생님께서 월봉을 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한국 현대중공업, 네. 한국조선해양, 네. 미포조선, 네. 네. 하나오션, 네. 삼성중공업 너무 많은데요. 다 얘기했는데요. 네. 네. 세 개만 추려보죠. 세 개. 그럴 때는 네. 써가지고 이렇게 뚜루룩 돌리시는 다음에 탁 걸리는 네. 걸.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그냥 사업회사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중공업이나 현중, 네. 또 변화를 본다. 그러면 뭐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이쪽이 제일 낫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조선 얘기했고요. 조선 네. 좋죠. 네.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다는 게 부담인데 네. 크게 보면 이제 많이 안 올랐다 이렇게 보신 거고요. 조선 얘기하면 또 조선 기자재를 빼놓고 가면 약간 좀 섭섭한 집에 갈 때 좀 뭔가 얘기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조선 기자재를 볼 때 앞으로 뭘 보느냐라고 하게 되면 엔진 업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부터 이제 건조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또 뭐 벙커 CU 만약 배가 가다가 기름 유출됐다. 그래서 뭐 좌초됐다라고 하게 되면 시커먼 기름 나와서 뭐 새가 다 뒤집어 쓰고 눈만 깜빡깜빡하는 이런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앞으로 벙커 CU 또 오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바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연료가 바뀝니다. 네. 연료가 바뀌게 되면은 국제사기구에 2030년에 규정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터 먼저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되겠죠. 노후 선박부터 교체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합치게 되면 그때 나왔던 게 LNG 쪽. 그리고 또 요즘 부각 많이 받는 게 메탄올이 부각받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잘하는 쪽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이 또 높다 보니까 예. 또 이중연료 추진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쪽으로 가지만 연안 가까이 오게 되면 또 이건 안 쓰고 벙커 기존의 원료 안 쓰고 또 친환경 쪽으로 바꾸고 하이브리드네. 하이브리드 예예. 근데 거기는 이중연료라고 하는지 네.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게 네. 되면 이것도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HSD 엔진 HSD 엔진. 네. 그럼 좋네요. 네. 많이 하나로 또 넘어갔죠. 그리고 또 이게 아니, 하나 그룹 넘어갔어요. 네. HSD 엔진도. 예. 네. 진심입니다. 하나 쪽이. 아, 그렇군요. 네. 또 STX 엔진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느리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마 변화는 또 물량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2차적으로 또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엔진 쪽의 변화 보셨으면 좋겠고 또 대표적으로 한라 AMS가 또 그 밸런스트 관련된 평수 관련돼서 마치는 회사인데 한때 또 이게 자산을 양도한다고 그래서 주가가 한번 출렁이긴 했는데 지금 쪽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은 크게 나빠지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지지권 마련하게 되면 또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네. 엔진 업체를 보통은 우리가 뭐 성광밴드나 예? 네. 뭐 한국카본이나 태광 이런 거 많이 보는데요. 뭐 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네. 예. 기자재 쪽에서는 뭐 다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딱 예. 예. 원 포인트 레슨. 원폴에 예. 이게 좋죠. HSD 엔진 네. 말씀해 주셨고요. 네. 조선 경기 관련주 가운데 조선하고 아까 그 다음은 전력기기입니다. 전력기기. 네. 네. 작년부터 호황을 이어왔던 대표적인 쪽입니다. 네. 예, 특히 가장 또 주도로 가게 되면 HD 현대일렉트릭 네. 변압기 업체죠. 근데 이쪽은 최근에 수출 기조를 본다고 하더라도 초고용량 변압기 쪽에서 여전히 P도 높고 Q도 받쳐줍니다. 약간 쇼티지가 아직 제대로 안 풀립니다. 미국에서 변압기가 어디 많이 쓰냐라고 보게 되면 인프라 쪽으로 했을 때 노후된 인프라를 개선시키기 시작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변압기 들어갈 거고요.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충전 시스템, 즉 충전기 많이 설치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도 변압기 전선 들어가겠죠. 이런 쪽에서 똑같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쪽에서 또 신재생에너지 쪽을 계속 또 투자한다. 네. 태양광 풍력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도 끌어가다가 초고압에서 고압 이런 식으로 가정용으로 들어오기까지는 변압을 계속 해줘야 되겠죠. 그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는 게 변압기일 거고 그러면 또 하나 여기서 연결되는 게 전선이겠죠. 해저 케이블 전선. LS. 예, 그리고 또 LS 그렇죠. 일렉트릭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같이 연결돼서 계속 봐야 되는데 LS는 생각보다 지금 지주사라고 해서 좀 덜한 측면들이 있는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간 충전 플랫폼을 만드는 또 기술이 있고 ESS 쪽으로 좀 더 다가가다 보니까 요즘 더 부각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회사죠. 네. 그래서 이런 쪽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또 마지막으로는 효성중공업 요즘에 네. 한때 이 회사가
건설이 또 주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쪽에서 매출의 한 30-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쪽에서 아마 약간 좀 도외시 됐지만 지금은 그거는 건설 업황 나오게 되면 그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이 변압기 쪽의 매출이 한때 저가 수주를 해서 좀 고민했던 부분들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나오는 부분들 그대로 반영한다. 그러면 오히려 좀 탄력받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이것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력기기. 네. 네. 이쪽은 이제 건설 이제 복구 장비 이런 쪽하고 좀 저 그렇죠.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분류하다는 게 헷갈리는데요. 네. 예를 들면 뭐 두산밥켓이나 현대인프라코어나 이런 쪽에 이쪽도 잘 가요, 그죠? 네. 이쪽도 잘 가고요. 네. 근데 말씀하시는 게 이건 이제 건설 경기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제거는 빠르고 그죠? 네. 여기 또 뭐 이 중동 쪽에 뭐 이런 쪽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고 복구 수요나 그다음에 저 인프라 북미 쪽에 인프라 교체 수요가 있는 쪽은 전력기기 쪽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전력기기, 변압기, 그다음에 전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쪽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조선 전력기기 그다음에 뭐였죠? 건설 기계 쪽이었습니다. 건설기기. 좀 더 네. 제가 얘기한 거네. 건설기계. 네. 네네네. 네. 그 쪽도 보셔야 될 게 일단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는데 이제 마지막 퍼즐 중에 하나인 이제 중국이 네.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과 함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대표적으로 현대인프라코어는 이제 움직이긴 하지만 오르긴 했지만 이제 좀 고민을 하는 모습들인데 원래 지금 또 북미를 바라보면서 리쇼어링과 함께 여러 가지 또 공장 짓는다 뭐 이런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광물 찾아 나선다라고 하게 되면 다 건설기가 필요하겠죠. 예. 그런 쪽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두산마켓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총이 6조 대인데 나왔던 과거 동향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정도씩 나오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기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게 유지는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타이밍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중국까지 부동산과 함께 뭔가 개혁시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인프라코어 또 현대건설기계 HDD는 빼겠습니다. 너무 네네. 길어가지고요. 왜요? 다 그게 들어가 있는데 뭐 따로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랑스럽나 봅니다. 네. 현대 HD. 네. 이것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면서 변화가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근데 약간 지주사 성격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추세는 맞춰가지 않나 싶고 그러면 또 하부 주행체 관련된 회사들이 있겠죠. 네. 진성 TC. TC. 네. 이런 것들도 따라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중국 쪽을 바라보면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좀 느리지만 다음 쪽은 이런 쪽이 좀 더 탄력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옛날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유명했죠. 중국의 경기가 좋을 때 두산 인프라코어가 가서 정말 수익 잘 냈는데요. 네. 제가 두산 인프라코어 어디 갔지 했더니만 이게 현대에서 인수해서 현대 인프라코어가 된 거네, 그죠? 네, 두산 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현대에서 인수하면서 왜냐하면 아니 두산 인프라코어를 두산이 없어졌다고 현대가 이름을 갖다 쓰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전시 두산 인프라코어를 현대가 인수했네, 그죠? 네. 현대 인프라코어가 된 거고. 그렇습니다. 네. 줄이면 애현인인데요. 애현인? 네, HD 아, 현대인프 네. 애현인. 팝캣도 괜찮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팝캣도 잘 가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앞서 북미 쪽 그죠? 그렇습니다. 기회가 있으니까. 네. 팝켓을 보면은 두산 팝켓과 또 연결될 수 있는 게 DY 파워죠. 예. 약간 또 전방의 성과가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DY 파워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쪽들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뭐 보면 과거가 아니라 그 우크라이나 재건 이렇게 나오면 뭐 몇 개 있어요. 데모 뭐 이런 주식들 그죠? 1승. 예? 뭐. 해인 뭐 이런 거 그죠? 네네네. 근데 보면 데모 한 번만 쳐줘보세요. 저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 사실 지금 기억을 모르는데 네. 확실히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죠? 크고 성과에 비해서는 네. 지금 영업이익이 많이 나와야 30억대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오는 회사인데 네. 시총이 벌써 1,000억대가 넘어갔다고 하게 되면 제 기준에서는 좀 네. 비쌉니다. 그러니까 너무 테마를 따라가지 말고 네. 그러니까 시장의 테마가 아니라 트렌드를 그죠? 트렌드를 쫓아가야 되는 거죠. 트렌드. 네네. 예스. 예, 패션을 따라가지 말고 트렌드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럼 뭐 살만한 기업 많죠. 네. 그 제가 헷갈린다고 한 게 아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설 기계랑 전력 기기 쪽인데 네. 사실 달라요, 그죠? 다른데. 다릅니다. 예. 예, 인프라 쪽이라는 건데 그러면 건설 기계나 전력 기기 두 개 중에는 만약에
하나를 고른다. 하나를 고른다면 네. 어느 쪽이 낫습니까? 부담 없이 보시기에 그리고 또 수출 데이터 나올 때마다 조금씩 더 접근하시기에는 전력 기기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중국이 부동산까지 돈다 그래서 탄력 받는다 그러면 건설 기기가 낫겠지만 네. 지금 어차피 저희 돈은 한정돼 있고 음. 그러면 전력 기기 쪽을 꾸준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경기 관련주들 봐야 된다. 그 가운데 조선, 전력 기기, 그다음에 건설 기계 얘기를 하셨는데요. 단가요? 준비하신 거는요? 끝입니다. 네. 빼먹을 만한 게 뭐 화학 섹터 그리고 화학 정유는 뭐 좀 화학도 좀 움직이던데요. 화학 철강. 네, 철강 쪽은 요즘 보니까 철강을 볼 때 과거에는 저희가 포스코를 봤었죠. 네. 근데 포스코가 지금 사라지고 홀딩스로 들어가 버려 갖고. 홀딩스로 들어왔는데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딱 그 소재 회사죠, 이제. 예. 소재 회사죠. 예, 그리고 또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지난 한 월봉상에서 지금 주가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를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계속 팔았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네. 계속 팔고 아니 왜 이렇게 철강 회사가 이렇게 올라가 안 돼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팔고 나다 보니까 지금 개인들이 샀죠. 우리는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재 회사, 2차 전지 회사로 바뀌어 있어라고 보는 측면들인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철강에 대해서 중국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해서 철강의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다시 사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레벨업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외국 기관이 근데 왜 파는 걸까요? 홀딩스 그렇게 좋은데. 아마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포스코에 대해서 그냥 철강 회사인데라고 생각하다. 아직은 철강 쪽이 많으니까. 그렇죠. 철강이 메인인데 네. 소재 개발하는 거 이런 거 아직 먼 얘기잖아. 포지션이 작잖아. 아직은 철강 회사야. 근데 철강 업황이 사실은 안 좋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때 지금 보면 올라오기도 했고 그렇죠. 그렇죠. 그때부터 계속 줄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들이 다시 사기 시작하게 되면 철강 좋아지는데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화학을 따진다 그러면 LG화학이겠죠. LG화학도 지금 기존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데 기관은 또 사네요.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논리가 약간 좀 바뀌어 있는 것 같고 거기다 또 LG화학을 바라볼 때 가장 큰 특징은 그거죠.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석유화학이 돌아간다라고 봤었을 때는 가장 대표적인 순수 화학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대한유화 이런 종목들이 먼저 지금 딱 자리를 짓고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네. 지금 이쪽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시그널이 좀 덜 나온 측면들이 높죠. 그러니까 납사라고 하는 가격들이 좀 탄력을 받으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바닥권이다라는 데 베팅을 할 수 있어도 바닥에서 돌아가느냐라는 쪽은 아직 조금 신호가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면 유가 동향과 납사 동향 그리고 또 최종 제품의 동향까지 같이 비교해야 되는데 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관련주 주목해야 될 섹터들 종목 이야기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